이 늙은 교수는 참 오래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애둘러 말하기보다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더군요. 혹시 우리 덧님들 중에 75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서 훌쩍 떠나는 여행쯤이야 거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여행과 우리 같은 노년의 여행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제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혼자 떠나는 여행이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자유롭고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활기차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버리는 모습도 보았고 병치레 하나 없었는데도 하룻밤 사이에 톡상 늙어버리는 이들도 보았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장소에 너무 늦은 나이에 말동무 하나 없이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미처 몰랐던 것이 있지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말을 걸기 전에 장소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조용한 곳은 그 적막함으로, 오래된 곳은 그 묵은 세월로 말을 걸지요. 그곳에 격혀이 쌓인 기억과 기운이 안개처럼 천천히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때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무거운 기운을 고스란히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무슨 귀신 나오는 이야기라 종교적인 말로 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살아온 늙은 학자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달아 없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갈 여력, 즉 나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력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채워지는 속도가 참 더딥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이틀 푹 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왕년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 정도 거림쯤이야.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만 다녔어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몸도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은 즐거운 시간만큼이나 입을 닫고 있는 침묵의 시간이 깁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사람은 굳이 자신에게 묻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잘 살다 가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나?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겠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물음들이 젊을 때는 삶의 철학이 되지만 노년에는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5이 넘은 번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이 당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소리 없이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피로라고도 하고 우울함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이유 없는 허탈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지친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 구간에서 아껴서야 할 귀한 힘을 너무 일찍 써버렸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러니 부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하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 산 사람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저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글씨 바뀌는 일이고 공간과 관계를 맺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지요.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서 혹은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혼자 여행은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갈 친구가 없어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 섞을 상대가 줄어들어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고요함에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고요함에 마음이 더 쉽게 베이고 다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는 장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묘지나 위랑빛, 전쟁 기념관, 혹은 오래된 추모, 공원 같은 곳이지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곳을 찾아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늙고 나서 보니 이곳들은 노년의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지는 장소가 되어 있더군요. 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끝이 머지않은 것 아닌가 하는 서글픈 물음에 가깝습니다. 혼자서 그런 곳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 후에 혼자서 이런 장소만 골라 다니던 옛 동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좋아했지요. 하지만 이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병이 난 것도 아니었고 집에 큰 우환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 너무 많은 죽음의 기운을 오랫동안 마주한 탓에 마음의 불씨가 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온기가 거의 없는 외딴 자연입니다. 깊은 산속이나 작은 섬, 혹은 인적이 끊긴 오래된 시골 마을처럼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답지만 적막하게 그지없는 곳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란 혼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노련의 치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 따뜻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은 말이 없고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침묵이 휴식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침묵이 뼈저린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한 어르신이 마음을 달래겠다고 혼자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급격하게 기력을 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저 조용해서 좋았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조용함 속에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곳은 내 개인적인 상처가 묻어있는 장소입니다. 옛날에 살던 집터, 헤어진 가족과의 추억이 서린 도시, 혹은 실패와 후회가 켜켜이 쌓인 공간들 말이지요. 젊을 때는 그런 곳을 다시 찾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털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장소가 과거를 정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혼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며 분위기를 바꿔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장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지금의 나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단순히 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와 기운을 나누고 사랑과 정을 나누는 교류 말입니다. 혼자서 그 모든 감정과 기억을 감당해야 하는 여행은 노년의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겁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가 너무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삶의 요령입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더 멀리 갈 생각 말고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바닥난 기운은 회복이 참 더딥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다치고 허물어질 때 그것을 옆에서 붙잡아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날의 외로움은 소나기처럼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마치 하루 종일 마시는 공기처럼 늘 곁에 머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뿐이지 혼자여서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수많은 노인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꾹꾹 눌러 참으며 견디를 감정들을 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쑥 혼자 여행을 떠나지요. 겉보기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멋진 선택 같지만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안간힘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텅 빈 마음의 구멍을 더 또렷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소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나 사람 온기 없는 텅 빈 자연, 혹은 가슴속 깊이 흉터가 남은 곳에 홀로 서 있게 되면 우리 같은 노년은 마음을 현재에 붙들어 두기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불러내지 않아도 옛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분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하는 서글픈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정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번님들의 귀한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뿐입니다. 저는 가끔 노년의 우울함이 무슨 큰 사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쓸쓸한 저녁이나 문을 열고 들어와도 반겨주는 이 없는 적막한 땅난, 그리고 빛바랜 사진 속 추억을 들여다보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혼자 떠난 여행은 이런 감정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하니 특히나 가난하고 고단했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우리 세대에게 그 고독의 무게는 더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평생을 참고 견디며 남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그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신호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딱히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세상만 살아 다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늙은 교수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강한 기계로는 원인을 찾지 못해도 본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외로움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노년에 혼자 떠나는 여행을 단순한 취미나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분이 지금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다는 소리 없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이동이 아니라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을 꾹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내 안의 쓸쓸함을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노년의 진짜 지혜가 되는 나이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번님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떠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길 바라는 것이 가는 그 마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눈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조언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나이가 들 만큼 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지시나 훈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시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짐을 내려놓으시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전히 젊은이처럼 꿋꿋이 버텨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를 끼치지 않으려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는 그 습관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꼿꼿한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혼자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순간을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마음의 신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가슴 아픈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했을 게 아니라 더 섬세하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의 피로를 숨기지 말고 일찍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노년의 번님들께 몇 가지 삶의 방향을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행의 목적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멀리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 알고 있고 내가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지 기다려주는 이가 있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혼자 길을 나서더라도 마음만큼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고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네가 곁에 있을 때 그 혼자만의 시간은 비로소 고독이 아닌 평온한 여유가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 하나 혼자 못해서야 되겠나. 아내 생각은 겉보기엔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몰라도 노련에는 주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주의가 필요하지요. 많은 어르신이 습관처럼 나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진심일 때도 있겠지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마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내 손으로 문을 꽉 닫아 걸고 나서 왜 아무도 안 오느냐고, 왜 이리 외롭냐고 하소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답고 따뜻한 모습이니까요. 만약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서울한 대접을 받거나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굳이 힘 빼며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정한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웃으며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나 자신을 소중히 아끼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가 모든 시비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일정한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때 식사하고 제때 잠자리에 들며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의 여행도 이 소중한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즐겨야 합니다. 잠자리가 바뀌어 밤을 설칠 만큼 먼 곳이나 평소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엉키는 무례한 일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지속하느냐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를 큰 탈 없이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해지는 이치가 있더군요. 인생의 후반전에는 무언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덜 잃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의 기운과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 이것들만 잘 지켜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고요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오늘은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네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건너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보러 다니기보다 내가 머무는 적은 곳들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넓어 보였지만 노년이 되면 오늘 하루의 길이가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뜨고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내며 밤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드는 것,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겹게 귀한 것인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디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분 좋게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행이든 우리네 삶이든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그 느낌이야말로 사람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든 혹은 손때 묻은 익숙한 방 한 칸이 기다리고 있든 그 돌아갈 곳이 분명해야 길 위에서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노년에 홀로 서기는 젊은 날의 그것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지만 나이 든 후에 혼자는 자칫하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닫아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많은 어르신이 아직은 괜찮다는 씩씩한 말 뒤에 숨어 사실은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냄새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홀로 태어나 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의 긴 시간만큼은 서로 손 맞잡고 함께해도 참 괜찮습니다. 저도 참 오래 살면서 이제야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고 서두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사람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더 자세히 보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도 더 깊게 듣는 법이지요.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깊이를 읽어내는가. 노년의 삶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진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깃어가는 옹기처럼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거칠애 같은 체면이 아니라 내라 안의 기운이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누구와 온기를 나누며 보냈는지가 훨씬 더 소중해지는 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번님들 중에 요즘 부쩍 마음이 숭숭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짐을 싸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보십시오. 먼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나를 아끼는 가까운 이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노년의 참된 지혜입니다. 여행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나를 더 생기 있게 만드는 방향이어야 하지요. 저도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여전히 가슴속에 귀하게 품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설레는 기대입니다. 그 작은 희망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계속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디 남은 날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외롭지 않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산 이 늙은 교수가 번님들께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질심입니다.